제가 몇 년 전부터 아는데 사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작은 불빛이라도 될까 스스로 다니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보다 뭔가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그렇죠. 그죠? 제가 젊은 분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미국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게 아니고요.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 한도 없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삶이 남들하고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우연히 보스턴 밑에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매년 여름 오는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성공한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갔더니 그 섬을 뭣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 섬에 딱 들어갔더니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벵글라데시 가족이나 아니면 저 다른 못 사는 나라 가족이 여러분들 옆집으로 이사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 나이제리아에서 온 까만 피부를 가진 식구들이 내 집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깔봅니다.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깔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깔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경찰서, 시청, 소방서 이런 데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소형 그 스쿠터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매일 와서 줍니다. 그 전 사람이 20년 동안 잘 먹고 있던 걸 내가 샀는데 나는 위법이라. 이것도 그러면서 들들 볶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백인만 보면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고급 백인들이잖아요. 섬 자체가. 그러니까 그놈들이 와서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노예로 잡혀. 적군해. 근데 언제 죽일지 몰라.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사람이 그 공포감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딱 뜨기만 하면요 진짜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요. 내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섬 안에 있는 변호사한테 내가 의뢰했는데 변호사도 내 케이스를 안 맡으려고. 그래서 쫓겨나야 될 판에 하늘이 날 어떻게 돕느냐. 그 섬에 한국에서 2살 때 한국에서 입양 가서 유대인 가정에 양녀로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누가 그 여자를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 여자가 유대인 단체에 가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가족을 이 섬에 살게 해달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동양 사람 최초로 그 말타스 비냘드라는 섬에 살게 됐습니다. 그 섬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아는데 아주 특별한 섬입니다. 거기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제가 애가 5인데 그래서 그 애들을 낳으니까 유대인 가족들이 이제 우리 애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식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갖다가 다는 못해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풍습도 다르고 생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우리 딸 하나는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지금 변호사입니다. 또 딸 하나는 CPA 공인회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20대 자녀가 있어요. 50대, 60대 부모예요. 엄격히 따지면 부모 자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디스커넥트. 부모와 자식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냥 속상하다고 끝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분이 와 계시지만 이분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을 도저히 겪어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와서 몇 가지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이 먹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그 자식들은 부모가 했던 경험 중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번복을 안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9세대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몇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똑같이 부모에 대한 경험을 자식이 가지고 내려오고 자식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했던 경험이 죽은 경험이 아니고 산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애는 13살, 여자애는 12살까지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완전히 money is everything.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부모는 똑똑한 부모야. 돈 못 버는 부모는 별 볼 일 없는 부모야.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탕을 깔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제가 밤을 새면서 일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목적은 대한민국에 유대인식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죽고 싶어요. 나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한 명, 두 명만 나와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성공하면 저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자기네 민족 1000만 명을 부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옆집 애가 학원을 다니니까 우리 애도 학원을 보내야.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정신적으로 노쇠가 돼버렸습니다. 영어로 하면 타이어. 젊은 사람들이요 꼭 필요한 것만 외우는 젊은이들이에요. 상상력이 없고 응용력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니까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식 교육은 다릅니다. 어떻게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어릴 때 애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애를 하나 선택을 해. 그러면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돈 벌겠다고 시뻘게 가지고 일을 해. 그러면 엄마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당신이 당신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라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월 한 4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엄마한테. 그러면 400만 원을 받고 당신 자식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그 애들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4입니다. 24.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요? 저 CEO. CEO. 지금 똑 부러지는 젊은이를 내가 만났어. 지금 여러분들이요 20대 젊은이들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장래 뭐가 되겠냐 그러면 확신이 없는 젊은이가 너무 많아. 맞아요? 틀려요? 사람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다니다가 전공을 막 바꿔. 그럼 끝나요. 준비를 오래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식 장학재단은 얘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겠다. 영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학비, 비행기값, 용돈, 기숙사비 다 대줍니다. 언제까지? 박사를 하겠다면 박사할 때까지. 그래서 끝내 공부를 해서 그 친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제가 세우려고 하는 장학재단이에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지난 2년 동안 오직 이거 하나만 팠습니다. 그래서